네, 안녕하세요. 승빈 역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명나라랑 청나라, 명청, 이 명청 시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야 할 거예요. 명청 시대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뭐죠? 그렇죠. 바로 조선이죠. 그 왕사남에 나왔던 단종,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 조선 시대 500년, 약 500년 역사에서 중국은 바로 이 명나라 청나라 시대였었어요. 그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역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동아시아의 완성, 황제권의 극대화, 황제권이 가장 강했던 이 시대에 한족 제국에 부활했다. 한족은 이제 중국인들이죠. 그 전나라, 명나라 전나라는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몽골이죠. 몽골의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이 명나라는 그 밝은 명자예요. 그래서 원나라가 다스렸던 시기를 어두운 시기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밝은 시대가 왔다 해서 나라 이름을 명나라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가난한 그 빈농 출신이에요, 여러분. 출신이 굉장히 그 낮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승려도 됐었고, 그 다음에 도적제도 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이제 돼서 뭘 했냐면 신하들의 그 의심했어요. 신하들은 주로 지주였습니다, 여러분. 지주. 어떤 땅 주인이 지주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좀 많이 혐오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게 산다. 그래서 자기 부모도 가족도 너무 가난해서 결국 죽었거든요. 그 전염병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만 운 좋게 살았고 이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뼈에 사무친 원한이라고 해야 되나? 가난? 이것들이 다 이제 지주 탓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 탓 뭐 이런 걸로.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자신들의 부하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덤탱이를 써가지고요. 아주 그냥 한 번에 한 2만 명 막 이렇게 죽였어요. 아무튼 대륙의 스케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황제권이 굉장히 강화시켰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몽골의 암흑 시대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그 밝은 명자를 쓴 거. 그래서 한족의 정통을 회복하고 몽골 풍습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주들을 싫어했죠. 지주들을 싫어하고 이 농촌은 지주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그 다스리게끔 하는 것. 약간 이런 걸 추구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은 황제권 강화. 그래서 재상제를 없앱니다. 그리고 그 한족 전통에서 몽골 풍습을 없애고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과거제도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몽골인은 몽골 그 우선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한족인 남인 뭐 이런 것은 한인 굉장히 차별을 요했었죠. 근데 이제 이 주원장이 홍무제예요. 홍무제는 다시 이제 과거제, 그다음에 그 성리학 이런 걸 다시 이제 그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송나라 때 나타난 거죠. 이런 거 다시 부활시킨다.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향촌이 지방이죠, 여러분. 고향할 때 향자예요. 에서는 유교, 6가지 유교 윤리 해가지고 이거는 뭐 효도해라, 잘 지내라, 뭐 이런 게 유교예요. 윤리,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했었고 그 다음에 토지 효적 대장을 작성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이갑제라는 게 있어요. 이갑제 이런 것이 이제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의 간섭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이선 다 홍보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이렇게 펼친 겁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는요 조선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에서 당시 이성계라는 사람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부하였던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주장했어요. 요동정벌. 명나라를 물리치고 그 과거의 고구려 땅을 우리 조선이 가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원장이 당연히 아니 원나라 땅은 우리 명나라가 차지해야 되는데 조선이 왜 감히 해서 이 주원장이 그 정도전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끝까지 그거 안 들어줬어요. 어쨌든 그런 명나라랑 조선 초기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음. 자, 이제 주원장이 죽고 다음 황제는 그 주원장이 그 손자가 황제가 돼요. 첫째 아들이 좀 병약해가지고 일찍 죽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 넷째 아들이 영락제가 이제 되는데 이 사람이 조카를 배신하는 거죠. 조카가 건문제인가? 둘째 황제가 건문제인데 이 건문제가 그 삼촌들이 세력이 커가지고 삼촌들의 군사력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영락제가 거기에 이제 발끈해서 당시 영락제는 이 베이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 명나라 수도는 여러분 난징이에요. 여기 남경이에요, 남경. 여기 밑에 있죠? 상하이 근처에 있는데 원래 여기가 수도예요. 수도인데 이 북방 지역을 맡고 있는 영락제가 몽골이 원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북원이라 해가지고 저기 몽골 땅으로 넘어갔는데 거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영락제가 여기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기 조카가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이 황제가 삼촌들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제 신하들의 말이 듣고 다른 이제 삼촌들의 병권이 이제 군사력을 다 해소합니다. 빼앗습니다. 이 영락제가 그러면 자기 세력이 이제 약해지니까 이 남경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건문제는 뭐 사라져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역사에서.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그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죠? 세조가 그쵸?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죠. 이게 왕사남이잖아요. 이야기가. 그쵸?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세조잖아요. 수양대군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이게 명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락제라는 사람이. 그래서 영락제는 그다음에 황제가 된 다음에 수도를 이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지금으로 이제 북경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남아있는 자금성이라는 이제 궁궐이죠. 자금성. 자금성은 이제 북두칠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별이 자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영락제는 약간 낭만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몽골 방어를 했는데 세상에 자신의 군대에 몽골인이 있어요. 몽골인이. 그러니까 이 영락제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부대에 몽골 군인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영락제는 약간 자기가 뭐지? 원나라 세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조. 원나라처럼 좀 강한 그런 걸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몽골을 공격합니다. 몽골 지역을 공격해요. 그리고 베이징이래. 베트남도 공격합니다. 베트남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쿠빌라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뭐 그렇게 가요. 그리고 몽골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전 세계에 약간 그 무역을 했었잖아요. 상업을 몽골인들은. 그래서 정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닷길로 아프리카까지 그 함대를 보내요. 이걸 정하의 대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지고 거기는 나라가 기린을 선물해 줍니다. 영락제가 약간 좀 통이 큰 사람이나 봐요. 키도 190cm인가? 아무튼 되게 큰 사람이에요. 아무튼 포부가 큰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는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몽골 풍습이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쏙 들어가고 이런 무역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콜럼버스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 때 이게 세계 탐험을 한 거예요. 배 타고 가가지고.
어쨌든 그랬었다. 그러니까 이 탕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명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점도 있지만 하나는 검문제를 찾으려고 이렇게 보냈다는 그 설이 있어요. 설. 검문제가 사라졌잖아요. 아까. 아무튼 그렇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항쟁 영락제다. 영락제. 이게 교과서 11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자, 다음 이제 명락제 지난 다음에 그 항제들이요. 그 항제는 여러분 초기 그러니까 왕들은 초기에 좀 고생해서 이제 나라 세웠잖아요. 그쵸? 영락제도 어쨌든 고생을 한 거죠. 자신이 원래 항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는 편하게 항제가 되면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항제가 된 걸 그냥 그 당연한 걸로 보고 뭔가 노력을 안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황제가 정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신이 정치를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세금 같은 걸 다 자기 돈으로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패. 그런 와중에 그 명나라 말기에 보면 큰 전쟁들이 몇 개 있었어요. 큰 전쟁. 여기는 이제 임진왜란이 나오잖아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근데 이 임진왜란 말고도 큰 전쟁이 몇 개 있었어요. 보하이의 반란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 지금 미국도 이란 전쟁에서 하루에 3조 원인가 미사일 쏘는 그 하루인가 며칠 동안 그 돈이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국가 재정이 이제 없어지겠죠. 국가가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약해지죠. 그쵸? 왜냐하면 재정이 지금 파탄됐고 또 여기에 지금 대기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나라에 못 내겠죠? 백성만 죽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자성이다. 그런데 이때 그 여진족이 명나라를 또 공격해요. 외적의 침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은 완전히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자, 내부로는 이제 농민 반란이 있었고, 이 농민들은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제 반란이 일으킨 거예요. 예전에 뭐 황소의 난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여진족이 이제 공격합니다. 여진족이. 이 여진족이 엄청 세요,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걔들이 여기 여진족 마을까지 공격했어요. 지금의 북한 땅으로 해가지고 그때 여진족에게 집니다. 그래서 그 가토라는 사람이 일본 대장 이 사람이 이 전쟁 끝났다. 이길 수가 없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명히 조선을 정복하고 중국까지 정복하기로 했는데 아니 여진족에게 져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명나라가 약해진 틈에 온 거잖아요. 그런 이게 이제 17세기 이때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다음.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가 망해요. 이자성의 난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황제는 자살해요. 자신의 딸들을 죽이고 자신은 이제 그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때 명나라 장군이 그 청나라에게 투항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성의 난에 진압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이 후금 여진족을 공격할 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이 장군이 오삼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여진족에 투항하고 그 여진족 군대를 여진족은 다시 나라를 후금이라 하거든요. 옛날에 금나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송나라 때. 그때도 여진족인데 요거는 두 번째 여진족이라 해가지고 후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후금이거든요. 이 후금 부대와 이 오삼계 한나라 군대가 합쳐서 이자성을 공격하게 돼요. 이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금 군대는 우리가 명나라 황제에 복수를 해줬다. 이 명분으로 자금성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북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후금이 왜 전쟁을 잘 하냐 하면 바로 팔기제라는
그 군사 어떤 시스템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이건 그 몽골식 군대예요. 몽골식 군대. 그래서 8개의 부대가 있어요. 기라는 것은 뭐 그 색깔이에요, 여러분. 색깔. 빨간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병력이 그 몽골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뭐 유목민족이니까 여기 농경도 하는데 수렵도 하고 이러다가 전시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군대로 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도 이제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면 이제 직업군인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나라를 차지하죠. 이 여진족이. 그래서 나라 이름에 깨끗할 청자를 씁니다. 청나라. 그리고 초기에 정치를 되게 잘해요. 특히 요 세 황제 있죠. 요 페이지 여러분 넘기면 있습니다. 118쪽에. 그래서 강, 옹, 건. 요 3대가 130년 동안 다스립니다. 강희제가 60년 다스려요. 60년. 건윤제가 60년. 여기가 아마 18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옹정제. 강희제는 여러분 3시간 수면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리고 공부하고 정치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진족이면 여진어 뭐 이런 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중국말도 사용했습니다. 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 황제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 중국인들을 채용했습니다. 원나라는 어때요? 중국인들이 무시했죠. 근데 이 청나라는 안 그랬어요. 청나라의 지식인들이 아까 뭐 그런 장군 같은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청나라에 대해서는 좀 원나라보다 훨씬 더 충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강희제를 시작해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했다? 잘했다. 즉 명나라의 황제들이 정치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짓만 했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았어요. 정치에 올인했어요. 거기다가 뭐 했다? 공부까지 열심히 했다. 즉 강희제는 그 황제 이름이 세종이에요. 세종. 세종. 그 죽은 다음에 묻는 그 호가 있거든요. 그 호가 세종이에요. 세종. 이 강희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그렇고 그 옹정제라는 사람은 진짜 문서를 자기가 다 일일이 다 감독했어요. 그리고 지방간인 보고서를 자기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 A4 용지에 있는 것도 여러분 하루에 몇 페이지나 읽어볼 수 있어요? 옹정제는 그거를 다 봤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그 지방간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죠. 그렇죠? 뭐 매일 다 오진 않겠지만 돌아가면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무슨 일이 있는지 국가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이 옹정제는. 그래서 금방 죽어요. 18년밖에 못했잖아요. 그리고 건영제는 정복을 이제 많이 한 거죠. 정복을. 그래서 지금의 몽골 그리고 여기 지금 러시아 땅 있죠. 우리 발해 땅, 여지역. 여기 다 청나라 영토였어요. 그래서 중국 최고의 영토를 가진 것이 건영제입니다.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전성기였다 이때가.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북벌 운동이 하고 있었어요. 강해군 다음에 효종 때 우리가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명나라가 근데 처음에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어쨌든 그죠? 그래가지고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어요. 조선의 선비들이. 근데 그런 명나라를 멸망시켰다고 본 거예요. 이 청나라가. 그래서 청나라는 원수의 나라다. 더군다나 이 청나라, 후금이 청나라가 돼요. 이 나라가 남한산성 아시잖아요. 남한산성.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수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당시 청나라의 황제가 바로 강희제, 옹정제, 건윤제 때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결국 이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효종에서 복수하자는 것이 물거품이 되죠. 이때가.
그리고 이 청나라 사람들은 아까 중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잘해준다 했었죠. 그것을 이제 여기 있는 해유책이라고 그래요. 해유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키우는데 여러분 채찍과 당근이란 말 들어봤어요? 채찍?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채찍 벌해주고 잘해주면 당근 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청나라 사람들 이 여진족은 수가 적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인들을 끌고 가야 돼요. 원나라처럼 이들을 이제 차별하면 원나라가 금방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인들에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해유책으로 뭐냐면 가거제 이런 것들, 가거제, 유교 이런 걸 다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복종을 시켰죠. 잘못 시키면 이제 혼내줘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연인조처럼 머리 스타일을 바꿔라 변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머리 다 자르게 하고 여기 댕기머리만 이렇게 남겨요. 이거 안 하면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한족이 아니라 우리 여진족 복장을 이제 입히게 해요. 그리고 책을 쓸 때 혹시라도 청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의 약간 비방하는 거,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강압책과 해유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때는 신사 계층이 되게 부상했다. 신사가 뭐냐? 여러분 젠틀맨 그런 영국 신사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신사는 약간 지방의 세력가예요. 지방 세력가. 여러분 송나라 때는 지배층이 사대부라는 거 기억나세요? 사대부? 사대부는 결국은 과거 합격자예요. 이해되시죠? 과거 합격자. 그 수가 적었겠죠. 소수였겠죠. 근데 신사는 과거 합격자 플러스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까지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는 되게 많죠.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대부고 신사는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 플러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학생까지. 그러니까 왜 이들이 필요했냐? 지방에 공무원 시험이 없었어요. 이때는. 지방을 누가 다스리게 했냐? 신사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들이 지방을 다스리면서 지방에서 세금 걷죠. 그거를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습니다. 월급을 안 받으니까 거기서 약간 수고비를 걷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지방민들에게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이 신사들이. 그러면서 신사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 신사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관료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관료가 안 되더라도 언젠간 관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예요? 유교잖아요, 유교. 즉 성리학을 같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리학. 성리학을 공부해서 백성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런 거 있고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고 유교니까요. 이런 거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지방을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특권도 있었어요. 부역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같은 걸 안 한 거죠. 아무튼 이런 게 신사였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명청시대 때는 여러분 인구가 폭발합니다. 지금 중국이 억이 넘는 것이 이때일 거예요. 이때. 이 전까지만 해도 많아봤자 1, 2억이었는데 이때 인구가 4억이 넘고 막 그래요. 그거 중에 이유 중에는 먹을 게 이제 많은 거죠. 신대륙으로 이제 고구마, 감자, 옥수수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구황작물이라 해가지고 땅이 비료가 많이 없어도 그냥 잘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이게서 굶어 죽는 걸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농업이 잘 되었어요. 농업이 잘 되었고 인구가 그래서 청나라 때인가 4억이 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의료 시설, 의료 이런 것도 되게 좋아졌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 청나라 때가 되게 중국이 세계의 그 강대국이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 중국에서 파는 이 물품 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자기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많이 원했어요. 수요가 많았어요. 많이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많이 팔 때 당시 달러로 받았지 않겠죠. 은으로 받았어요. 은으로. 근데 중국이 세계의 은을 다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금도 은으로 내라 그래요. 은으로. 그래서 여기 명나라의 일조 편법이라든지 지정 문제는 다 은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은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많냐? 어떤 장사채는요, 은이 그 뭐지? 은으로 이제 모은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 창고. 그 창고가 불이 타가지고 은이 옆에 이제 강이 있었거든요. 강으로 흘러내려간 거예요. 은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강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얼만큼 하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근데 중국이 돈이 많아지고 있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그 서민 문화 있죠? 서민 문화. 명나라 때도 서민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때도 계속 발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극은 그 중국인의 어떤 그 뮤지컬 뭐 이런 거죠. 그 상업이 발달했고 이 상업은 동업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치면 이게 뭐예요? 길드죠, 길드 같은 게 있었어요. 해관, 공소 이런 게 발달했고 그래서 상업 사람들이 상업에서 아들이 넣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과거 시험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료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신사가 되는 거죠, 신사. 그 신사가 되고 여기 장사하죠. 이 둘이 서로 뭐예요?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래서 상업이 되게 잘 나갔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양명학이라는 게 발달해요. 명나라 때 양명학. 양명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성리학은 사상적인 것, 이론에 중시한다면 양명학은 지행합일 뭐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거 이제 주장하고요. 고증학은 청나라 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청나라에서는 아까 전에 그 뭐 글자를 잘못 쓰면 청나라를 뭐 비판하면 죽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그 중국 사상가들은 어떻게 그 현실적으로 뭔가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글을 쓰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죽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 옛날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 그런 걸 했습니다. 그걸 고증학이라고 해요. 옛고자죠? 증은 증거할 때 그 증자예요. 증거. 그러니까 옛날 글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현실 정치를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고증학. 이게 우리나라의 실학에 영향을 줘요. 실학. 뭐 적양용 이런 거 선생님 이거 들어봤죠? 네,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자, 다음에 그 명나라 후반때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요. 마테오 리치는 이제 명나라 때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일단 예수회 소속의 이제 선교사 예수회는 당시 중국 그 서양에서 엘리트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이제. 전도라는 것은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어 실력이 되게 뛰어나야 되는데 이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와가지고요. 3년 동안 해가지고 그 중국인보다도 중국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는 이 사람이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암기를 되게 잘해요. 암기를. 그래서 중국인들이 왜 좋아하냐면 암기를 잘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테오 리치에게 그 개인 가이드를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억을 잘해요? 하니까 마테오 리치가 그거 쉬워요. 그냥 기억하는데 기억의 방이라는 걸 주장해요. 기억의 방. 그게 뭐냐면 장소랑 암기할 것을 매칭해서 외우는 겁니다. 뭐 화장실에 가면 변기 있잖아요. 변기 있고 그쵸. 뭐 이렇게 손 씻는 데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암기할 것을 거기다가 넣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가서 그거 따가면 그게 이제 생각날 수 있도록. 또 자기 방에도 이렇게 방이랑 뭐 침대 있고 뭐 책상 있고 의자 있고 그러면 외울 거를 거기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궁전이 굉장히 넓죠. 방도 많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암기할 것을 거기다 채워나가면서 암기하는 거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랑 이 교과서에는 이제 그 세계 지도를 가져와요. 고려만국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냥 세계의 나라 중에 하나다. 요걸 이제 이렇게 일깨워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지 수학책, 그러니까 기하 원본이라는 것은 이제 기하학이잖아요. 기하학, 수학이니까. 천주시리 같은 것은 그 성경 관련된 얘기입니다. 천주시리 이런 것을 가져온다. 그다음에 아담사는 이제 청나라 때 이제 봉사했던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달력, 그다음에 홍위포, 대포 이런 걸 전수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 기독교 신학만 공부한 게 아니죠.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왔다. 근데 중국인들은 이들을 그냥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만 봤지 진지하게 이들의 학문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는 심지어 나중에 죽이잖아요. 선교사들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용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예지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날에 대한 예측력? 왜냐하면 다 바로 앞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떨지. 우리가 만약에 당시로 돌아간다고 치면 그때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됐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당시에 그래도 부자 나라였으니까 이런 거 안 했어도. 하지만 한 몇백 년 지나서 이제 일에 당하게 되죠. 서양 사람들에게 이제 중국이 이제 침입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중국에서도 이 아까 뭐 아담사리라든지 마테오 니치 선교사들이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는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계급이 있으니까 싫어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상 숭배해가지고 제사를 금지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는 그 예수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회 말고 다른 교회들에서도 선교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회가 지금 보니까 유교도 되게 인정하고 제사도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교황 파파에게 잃는 거예요. 예수애들 지금 이상하다 얘래 크리스교 선도하지 않고 뭐 그냥 제사 지낸다고 하고 우상 숭배하라 그러고 막 이 잘못됐다 얘네들 좀 혼내주세요 하니까 교황이 예수애에게 명령합니다.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중국 황제들도 이제 더 이상 그래 그럼 크리스교인들이 오지 마. 가 이제 가. 뭐 심지어 선교사도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명청시대 봤습니다. 자, 한번 교과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